네, 현재 시간 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계속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코스닥 쪽에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원래는 좀 매수 쪽이었는데 매도로 포지션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은 어제 이어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828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시장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또 실시간 특징주를 통해서 탑3 알아볼게요. 손여루 팀장, 전덕화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예고해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뉴스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오늘 52조 신고가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 시장 안에서 버텨줬어요. 사실 시장이 좀 부진하면 이런 대형주들이 그동안 안 갔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크게 밀리지도 않았고요. 뭐 반도체 잡음 여러 가지 있었지만 SK하이닉스도 어제는 올랐고 오늘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를 꽉 받쳐준 수급 누구인가요? 외국인이 아무래도 이번 달 들어서는 굉장히 또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었다가 지금 삼성전자 매도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그간 뭐 5일 동안, 5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순매수 들어왔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수급 들어왔었기 때문에 좀 시장을 방어했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급들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좀 주가들을, 지수들을 좀 방어를 해줬던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은 좀 외국인들이 매도로 좀 전환을 하면서 이 전기전자 업종에 몰려있던 수급들이 조금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좀 낙폭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이번 달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꽉 잡고 가줬다. 네. 그래서 오늘도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어제 저희가 장 마감 직전에 봐야 될 건 오늘 장 외국인의 수급과 마이크론의 실적이다라고 했거든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예상치를 좀 웃돌았어요. 워낙 AI 칩 쪽에서의 지금 그 파이가 큰 마이크론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가 적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실적? 네, 우선 좀 뉴스를 살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마이크론의 실적에 따른 어떤 뭐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실 거고 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이 뉴스를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죠. 사실 마이크론의 실적이 우리가 손실폭을 이 정도를 볼 줄 알았었는데 이것보다 더 손실이 줄었기 때문에 어떤 업황 바닥에 따른 기대감, 그다음에 마이크론이랑 어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잡은 게 아니고 실질적인 업황에 대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1월 달에 바닥을 잡은 다음에 우상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어젯밤에 나올 것이라고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마이크론이 우리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해서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뷰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뷰에도 불구하고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 시간에 상승했고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 고비는 좀 넘어갔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정말 우리의 예상대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말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 리포트 실적 발표를 조금 자세하게 쪼개주신 분들이 AI 관련 매출액의 전망치를 향상한 부분 쪽 안정적인 실적, 호실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안정적인 실적을 이끌었다고 판단되고 있고 네. PC와 스마트폰이나 뭐 표준 서버 등의 매출은 조금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동향도 긍정적이고 주가 움직임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너무 부정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걸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개인적으로 그동안 어느 정도 반도체 단기 고점 나온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에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서 마음을 바꾸셨군요. 확실하게 어떤 우리가 주식 격언에 네. 기대에 사서 결과에 팔아라라는 게 어느 정도 마인드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 이전에 반도체가 밀렸다고 하면은 맥점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 이전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수적인 관점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런 재료들이 선반영되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참 맥점 좋아해요, 그렇죠? 맥점 좋아합니다. 네, 맥점도 확인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반도체를 둘러싸고서는 한동안 AI 관련 호재들만 남발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계속 잡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을 좀 무언가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엔비디아 쪽에서 미 반도체 수출 추가 규제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거를 막는다라고 하면은 실적단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고 오늘은 또 인텔이 버그 이슈로 일부 사파이어 레피지 출하를 중단했다라는 그런 외신 보도도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뭔가 이런 자본 관련 뉴스에 반도체주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이번 뉴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인텔 관련된 뉴스는요, 뭐 아시겠지만 새로운 또 기술이 나오는 거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잡음이 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실 사파이어 레피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많이 기다렸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DDR5 언제 올라가냐 하면서 엄청 많이 기다렸지만 계속해서 지연이 됐었고 뭐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되고 감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조금 더 지연된다라고 해가지고 더 문제 생길 거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중국의 수출 규제, 미국의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 AI 반도체 핵심 수요는 미국입니다. 중국이 나중에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수요가 가장 큰 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뭐 수요가 떨어지고 다시 한번 재고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암거래 형식으로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800이라는 게 나갔으면은 중국에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개조해서 다시 하이엔드급에 나가는 거거든요. 이전부터 이미 하이엔드급 수출은 중국으로 규제가 돼 있었고 그거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라고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잠재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고객사였지만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하네. 좀 실망스럽네 정도이지 이게 반도체 수요 수급을 꺾을 만큼의 그런 모멘텀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투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만한 모멘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크게 걱정할 만한 우려는 아니다. 사파이어 레피지 이제 만드는 거니까 분명히 잡음은 있을 것이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잡음에 일일비할 필요 없고 그리고 중국 의존도도 높긴 하지만 지금 최대 수요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뉴스로 인해서 이 반도체 흐름이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두 분의 믿음이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럼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삼성전자 조금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을지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 유튜브 동시 접속자분들 중에 대다수가 5명밖에 의견을 안 주긴 했지만 반도체 단기 고점 아니다. 더 간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우선 좀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몇 가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전문가의 덕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덕목 챙기셨네요. 네, 우선 삼성전자가 과거에 이제 10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단순하게 차트만 보더라도 10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퍼가 200, 물론 이제 퍼가 높을수록 이제 어떤 성장률 평가되는 부분인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실적이 확인되면 단기 재료 소멸이 나온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어떤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언제든지 견제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어떤 실적이 개선될 거고 어떤 적정 주가를 찾아갈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과 보유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홀딩을 말씀드리는데 12개월 선행퍼 기준으로는 이제 업종퍼가 13이고 12개월 선행퍼가 23.33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비해서 저평가 매력도 너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투자 전략을 3대 변수는 이런 성장주는 실적이 확인되면 단기 재료가 나온다는 거. 물론 오늘은 안 나왔지만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시되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실적 추이에 따라서 단기 차익이 나올 때는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매수 의견 드리고 단기 1차 목표가는 76,000원을 말씀드리는데 2, 4분기, 3, 4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연말까지는 81,000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쭉 홀딩하는데 실적이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출렁일 수는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실적을 다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때마다 비중 조절하자. 하지만 여전히 매수 홀딩으로 나는 연말까지 가져가겠다. 연말 목표 주가 81,000원 제시했고요. 오늘 뭐 근데 삼성전자도 52주 신고까지만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이수 페타시스예요. 어제 윗골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끝나나 했는데 오늘 또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여전히 반도체주 안에서 먹거리 많은 건 AI 관련주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시장의 수요는 AI이기 때문에 이수 페타가 왜 없을까 내 계좌에.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저도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 네. 그래서 또 뒤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뭐 확실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전에도 설명드렸듯이 SK 하이닉스나 이스페타시스는 이미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미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현재 그 캐파보다는 더 이미 좀 고평가돼 있는 지금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매물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후발주자를 좀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로 따라가 줄 수 있는 게 이제 대덕전자 관심주로 좀 드리겠습니다. 뭐 AI 서버양, 뭐 CPU, GPU, AI 가속기 수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엔드 기판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그 기판에 있어서 대덕전자가 국내에서 가장 크게 수익 받을 수 있고요. 저도 전문가의 덕목을 찾아보자면은 이 기판 부분에 있어서 네, 사실 일본이나 네, 대만 쪽 업체들보다는 조금 한국 기업이 좀 뒤처지는 감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테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위한 투자들이 반도체 AI 가속기에 대한 투자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종 중에서는 대덕전자가 이스페타시스를 이어서 따라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6월 12일 이후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종목을 계속해서 샀어요.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그런 이 종목을 눈여겨보겠다라고 했고요. 손현우 팀장님, 덕목도 좋은데 탑픽이 있어야죠. 확실히 좀 안전하게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린 게 전문가의 덕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종목 해성 DS입니다. 해성 DS. 이스페타시스도 괜찮고 대덕전자도 괜찮지만 그들은 이제 50일 신고가 영역과 이제 이스페타시스도 고평가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이랑 뭐 뉴스나 수급 등을 잘 체크하실 수 있는 분야를 한다면 이스페타시스도 적극 권장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비중 관리 포인트는 동일합니다. 실적 발표 전후나 어떤 대외적인 체계적 위험이 나왔을 텐데 그런 뉴스를 체크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도 좀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이제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으면서도 네. 외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을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대덕전자 정말 좋지만 대덕전자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야고 한다면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 해성 DS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주로 해성 DS 갖고 왔습니다.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해성 DS도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사네요. 기관이 최근에 참 반도체주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이 흐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전국 단타 대회가 열린 시장 바로 CQ센입니다. 따따블은 실패를 했는데 근데 지금 시세가 또 엄청 거래량이 움직이고 있어요. 26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오늘 CQ센에 관심이 쏠린 건 이 회사에 대한 내용보다는 오늘 그 거래 제한폭, 가격 제한폭이 완화됐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네, 오늘 이 방송국에 오기까지 CQ센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줌에 따라서 좀 어떤 텐션으로 말씀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2시 이후 텐션 업됐어요, 이 종목. CQ센이 좀 12시 전후로 좀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후장에 좀 말아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흥분은 하되 조심하자라고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어떤 CQ센이나 뭐 콤텍 시스템이나 뭐 IT센에 대한 종목 분석은 좀 이제 시간 되신 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좀 상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래소 측에서 꾸준하게 좀 거래 대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신규 상장, 뭐 이전 상장에 대한 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그 폭을 높이는 첫 번째 종목이 좀 CQ센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오후장에 조금 차츰적으로 밀려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오후 들어서 사실 소위 이런 말을 하죠. 오후장이 말아올린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이 정도 탄력을 보여주는 것은 좀 재무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시장 분위기, 수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오늘 당장은 좀 그래도 어떤 새로운 정책에 대한 반응은 네. 긍정적이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CQ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뉴스긴 하지만 오늘 단기 투자로 혹은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땐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힐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왜냐? CQ센이라는 이 회사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뭐 그래 오늘 좀 하락 마감해도 난 괜찮아 하겠지만 이 오늘의 이 수익률로 인해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회사 믿을 만한 회사인가요? 어땠습니까?
간단하게만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청약률도 굉장히 좋았고 그 인기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찾아보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디지털 금융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아시겠지만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OTP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또 공인인증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 보안 전문으로서 이제 공공기관들과도 많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나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같은 이 공공기관들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과 같은 은행 기업들과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런 디지털 이 보안 서비스 전문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AI 가상인간 또 사업을 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중에 AI 사업 쪽으로 같이 진출하면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시장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디지털 보안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부각이 되겠지만 오늘 같은 포텐셜을 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새로운 정책이 좀 변화에 따른 이런 수급들의 움직임이 가장 크지 않나, 시장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큐센이 코넥스 시장에서 7,000원에 거래됐던 종목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 지금 현구간에 시큐센을 뭔가 따라붙는다던가 그런 것은 좀 무서울 것 같고, 혹시 오늘의 이 단타 대회를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른 새내기주, 기대주가 있을지, 여기다가 또 그 회사 자체의 매력도까지 더해지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송 준비를 시큐센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종목을 갖고 왔는데 일단은 좀 이제 전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내일 상장하는 종목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불나방 힐을 넘기겠습니다. 저는 안전 쪽으로 가가지고 그러면은 두산 로보틱스를 좀 먼저 이따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로보틱스요. 어디 불나방 또 종목 있습니까? 제가 기회입니까?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알맥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알맥.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네. 이전에 알루미늄 테마를 한번 다루면서도 상장 곧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으시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청약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1967대 1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차지를 했고요. 예탁 증거금 같은 경우, 청약 증거금 같은 경우에는 약 8조 5천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CQ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감 받아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용 알루미늄 사용도가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해외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과 많은 밸류체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GM, 벤츠,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을 포함하고 그 외에 국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과 같은 배터리 업체들과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몰이가 잘 된다.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들이 같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슈몰이가 더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냥 시가에 들어가면 됩니까? 청약이 되면 좋겠지만 안 쉽지 된다면. 않겠죠. 네. 그래서 이번 CQ센처럼 장 초반에 움직이는 것 동향을 보면서 사실 이런 테마는 좀 트레이딩이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불나방에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놀 곳이 드디어 나왔네요. 죄송해요. 기대주 알맥으로. 안 그래도 지금 SNS라던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다 같이 참전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새내기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알맥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가치 또한 눈여겨볼만 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CQ샘보다 더 뜨겁게 움직일 것 같고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새내기주 뭐가 있습니까? 네, 우선 LG CNS나 두산 로보틱스나 SK 에코플랜트나 필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꾸준하게 이제 청약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중에 좀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좀 두산 로보틱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맥은 굉장히 내일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아마 시초가 매매를 하신 다음에 30분이나 1시간 이내 추세를 보면서 좀 매매를 마무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현재 로봇의 대장급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매출이 5배 이상 나오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7조 이상 평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좀 청약 일정이나 공모 금액 이런 것도 조금 더 구체화돼야겠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좀 매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로봇주 안에서 로봇주들이 조금 추세가 부정적인데 맞아요. 수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앵커님 말씀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T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호재 동반하면서 단기적 슈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섹터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생각은 없겠지만 호재가 나올 것으로 전망돼서 기관들은 사업 모으고 있으니까 좀
로봇 섹터에 대한 투심이 개선된다고 하면 두산 로보틱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내일 뜨거울 알매까지도 이야기해봤습니다. 마지막 실시간 특징 좀 만나보시죠. 네, 미국에서 UAM 길이 열립니다. 파이버 프로가 오늘 상한가에 갔어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UAM 테마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빠르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전에 저는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이 회사가 미국에서 이제 FAA라는 곳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승객을 태우지 않고 처음으로 개발하는 제품에 있어서 빠르게 좀 미국 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인증서를 받으면서 시간으로 약 40% 정도 상승을 했고요. 맞아요. 그에 따라서 국내에 움직이는 이 테마들도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바로 직행을 했고요.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UAM이나 드론이나 아니면 항공기, 무인 항공기에 들어가는 제품을 국내 유일하게 단독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섬유, 감센서 드론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외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 사업부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동 비행 설계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으신 이전부터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사실 크게 부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우주항공 섹터나 이전에 있던 그런 테마의 영향이 좀 더 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 테마에는 좀 끼어들지 못했던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UAM 관련된 특화된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인 이제 모피언스를 통해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조금 기존에 생겼던 테마들과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테마들 간에 좀 차별성이 생기면서 확실하게 항공우주 부품과 그리고 UAM 관련주와 이렇게 좀 나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UAM 관련주들이 하나의 테마로 좀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UAM 우리가 처음 들은 것도 아니고 예전에 한번 시세 분출했던 종목이잖아요. 저한테는 약간 SMR과 같은 그런 이슈를 끌고 왔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뉴스로 인해서 이 테마가 조금 더 힘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그 안에서 관심주도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앞에서 전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드론이나 UAM 관련 종목을 보면 8개에서 10개 정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대장급 종목 이제 파이버브로랑 뭐 기산텔레콤, 네온테크, 제인시전 이런 종목들이 이제 10%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그 뒤를 쫓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한 3에서 5% 보여주고 있고 수급동을 보니까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 추세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다소 아쉽지만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그 매기가 좀 이쪽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투자 의견은 AI 소프트웨어 바통을 가져가자라고 좀 지어봤고요. 일단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파이버 프로나 기산텔레콤이나 뭐 제이시언 시스템 이런 종목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 대신에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정말 자신 있는 분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에 자신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부품 제조 판매, 항공기 설계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2018년에 설립된 어떤 무인 항공기 관련 기업 아스트로엑스와 UAM 양산체의 구축 협력 강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항공기 부품 관련 실적이 나오면서도 UAM 관련 소프트웨어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위치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쌍바닥 다진 다음에 21선 위에서 맥점을 잡았죠. 오늘 일간 변동성 한 9% 나오지만 네. 수급동이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나오기 때문에 좀 좋은 위치에서 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오장까지 상한가 풀리지 않는 파이버 프로는 더 들고 가야겠네요. 갖고 계신 분들은. 당분간은 계속 홀딩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확실하게 종목의 차별화가 생겼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하시되 뭐 추가적으로 신규 진입까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항상 이제 UAM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좀 짧았고 항상 길게 좀 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좀 기회를 놓치셨다면은 차라리 좀 보내주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모멘텀이 한 번 더 부각이 되는지 수급들이 이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따로 신규 대안주는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현재 보유 중이시라면은 홀딩하면서 수급들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좀 체크해보는 관점을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우주 파이버 프로인데 매수는 아니고요. 갖고 네. 계신 분들은 더 들고 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지금 그 안에서 테마 안에서 대장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